이 사람의 성공 공식은 호기심과 실패의 혼합입니다. 호기심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능력을 키웁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실패로부터 성공인자를 키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를 통하여 몰락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에 대해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12살에 262만 원, 16살에 2600만 원, 21살에 440억 원을 벌더니 34살에는 25조 원의 부를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찾아온 급격한 실적 감소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 흐름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대응함으로써 망조를 극복하고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찾아온 때 그의 발빠른 대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살펴봅니다. 그는 학창시절 교사 연봉을 뛰어넘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1965년생인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무척이나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계속된 궁리 끝에 우표의 희소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표를 모으는 우표 컬렉터들이 눈에 띕니다. 이 컬렉터들한테 한정판 우표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표들을 싸게 구매해 우표 컬렉터들에게 판매합니다. 그 결과 그 나이에는 걸맞지 않는 2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죠. 12살에 성공 260만 원. 중학교 시절에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해냅니다. 신문 구독 영업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한 집에서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만 보고 새로운 신문을 구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신혼부부와 신규주택 구매자들은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신문을 구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법원을 통해 새로운 주택 구매자 목록을 확보하고 영업한 결과 1년 만에 2,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일찍이 성공사업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6살에 성공 2,600만 원. 이 당시 이 금액은 학교 선생님 연봉보다 높았다고 하네요. 그는 20대 중반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듭니다. 이 소녀는 성장하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사업과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학업에 전념하기보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이번엔 컴퓨터 분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당시 컴퓨터 한 대에 보통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의 사업과 기질은 원가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해보니 부품값은 고작 9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손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는 즉시 컴퓨터를 조립해 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립 PC 사업과 비슷한 느낌이죠.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한 그는 대학도 중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본격적으로 창업하게 됩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행동주의를 보여준 것이죠. 이때가 1985년도인데 국내에서는 삼보 엔지니어링 현 삼보가 설립된 지 5년 차일 때입니다. 그렇게 창업한 지 1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체 개발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하며 총 매출 446억을 달성하게 되죠. 21살에 성공 440억. 그는 이 정도에서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과감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를 보면 실행력뿐만 아니라 저돌성도 갖추고 있는 셈이죠. 해외에 제조 공장을 세우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창업한 지 6년 만인 27살에 이 회사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뽑히게 되죠. 27세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낸 남자. IT 최후의 1세대 거물이라고도 불리는 남자, 바로 국내에서 가성비 노트북으로 유명한 델 컴퓨터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 설 델입니다. 그는 망조가 들어 최대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킵니다. 그 방법은 마이클 델은 회사를 성장시켜 놓은 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고평가된 IT 회사들이 차례대로 도산하며 닷컴 버블이 터지고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 즉 망조가 들게 된 겁니다. 마구 쓰러져가는 다른 기업들처럼 한순간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이클 델은 다시 지휘봉을 잡습니다. 경영에 복귀한 그가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은 델 컴퓨터의 모든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 폐지를 시킨 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주들의 반란과 기업 사냥꾼의 농간으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차원에서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CEO의 판단대로 경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사업들을 빠르게 속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즉 상장 시처럼 매달 또는 분기 실적을 맞추거나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는 의사결정이 빠른 스타트업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트위터의 상장 폐지를 실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머스크가 대래 이러한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경영으로 복귀한 천재 사업가 마이클 델은 자신이 판단한 대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손봅니다. 우선 PC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관련 장비들을 개발해 판매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치나 서버 관련 장치들을 개발해 판매하며 델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결과 쪼그라들어 가던 회사는 PC와 서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재기했고 결국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벽하게 모습을 바꾼 후 나스닥에 재입성합니다. 이렇듯 현재의 델 테크놀로지로 당당히 입지를 굳혔으며 그의 재산도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34살에 성공 25죠. 망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망조가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한 후 어떤 식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망조가 들게 되는 이유는 오늘 리스크와 같은 기업 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 치명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퇴보하게 됨을 뜻합니다. 델 컴퓨터의 경우는 오너의 결단으로 이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한 기업이지만 망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카메라 및 필름 제조회사였던 코닥입니다. 코닥이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기간은 무려 100년 이상이란 것과 명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눈물을 머금고 필름 사업을 접게 된 이유 또한 디지털 카메라에 있었습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사실 의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보급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해 대중화시키면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입지를 급격히 축소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코닥은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필름과 카메라 사업부 또한 매각하게 됩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310억 달러 약 41조 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한순간에 2억 1천만 달러 약 2,780억 원 규모로 쪼그라든 것이지요. 부를 성공적으로 쌓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시대 흐름에 잘 올라타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델 컴퓨터의 반전 사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참고로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가 제시하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강조하는 촌철살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점하고 한동안 탈 없이 운영하던 비디오 대여점에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서 그럴까? 비디오 대여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가? 아니죠. 단순합니다. 그저 노트북으로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세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곧바로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델 컴퓨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의 성공 공식은 호기심과 실패의 혼합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난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기저기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상기에서는 마이클 델의 성공한 사례들만 나열했지만 그 과정에서 숨겨진 많은 실패도 있었고 적지 않은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델 본인은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더 많은 실패를 할수록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성공에는 실패가 밑거름이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진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호기심이라는 인자를 포함한 성공 공식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분명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이클 델의 이 말을 뼛속 깊게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빠르게 실패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으로 빠르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의외로 아주 빠르게 부자의 고지에 오르게 될 겁니다. 마이클 델이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그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은 아닙니다. 성공의 중심에는 항상 망설임 없는 실행력, 시에 적절한 결단력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원하시는 고지에 빠르게 도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꼭 클릭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됩니다.